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상담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해 온 박정숙 노후상담사입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5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연금과 자산, 노후 생활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어 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고 보니 딱히 수입은 없고 남은 건 집 한 채뿐이네. 내가 평생 모은 게 이 집인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도 편안하게 살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세요.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께서요.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빴고 자식들 키우고 살림 꾸리느라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 보니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병원 다닐 일은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체면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날이 많아지셨죠. 그래서 저도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허리 졸라매는 일상이에요. 통장 잔고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퇴직금도 다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이 집 돈처럼 쓸 수는 없나요? 내 집에 계속 살면서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택연금, 즉 집으로 월급을 받는 법이에요. 이 제도는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팔지 않고도 그대로 거주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도 안 가고 등기 이름도 그대로 두고 내 집에 살면서 매달 현금이 통장에 딱 꽂히는 구조예요. 정말 신기하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제도죠. 아,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노후 꿀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좋은 제도를 모르거나 괜히 불안해서 외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걱정들을 자주 들어요. 이거 집 뺏기는 거 아냐? 죽으면 자식한테 못 물려주는 거 아냐? 나중에 쫓겨나는 건 아닐까? 자기는 아닌지 불안해.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고 삶의 흔적이고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유산이니까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니까 걱정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가입자 사망 후에도 상속과 정산이 가능하며 거주권은 평생 보장됩니다. 생각보다 안전하고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완성된 연금 상품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벌써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70대 초반, 그리고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120만 원 이상입니다.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받는 분도 계시고요. 이 금액이면 어떨까요? 기초연금이랑 합치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비도 내고 손주 용돈도 주고 가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소박한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주택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국내 총생산도 늘릴 수 있는 국가적 수준의 경제 활력 카드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꼭 활용해야 할 현명한 제도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또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편안하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길 자격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은퇴하셔서 당장 소득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신청한다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 조건이 맞아야 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 주택 가격, 실제 거주 여부, 대출 여부 등 몇 가지 확인하고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 그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의 원리부터 실질적인 장단점, 가입 요건,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사례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30분만 시간 내어 들어보시면 앞으로의 30년을 훨씬 더 든든하고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 한 채, 이제는 매달 월급을 주는 든든한 노후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 제도를 통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어르신 중에 70대 초반의 김영자 할머니 가명께서는 주택연금 가입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잠이 와요. 통장 잔고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거짓말 같아요. 손녀 대학 등록금도 조금 보태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다른 어르신은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으로 오래된 욕실을 고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셨대요. 덕분에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더 이상 매달 돈 걱정에 한숨 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에 살면서도 내 집이 나를 부양해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모든 것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잠깐. 댓글로 여러분의 질문이나 고민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주택연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다고? 그럼 집이 내 것이 아닌 거 아냐? 혹시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물려주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집은 그저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지막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우리 세대는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보 대출이나 전세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매달 연금을 드리는 거고, 그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셔도 됩니다. 즉,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마치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07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제도랍니다. 처음엔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년 10,000명 이상이 새롭게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럼 실제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분들이 이걸 활용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고양에 사는 77살 김현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8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약값이며 전기세, 가스비까지 생각하면 항상 빠듯했죠. 그러다 구청 복지상담실에서 주택연금 이야기를 듣게 됐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본인의 7억 원짜리 아파트로 매달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따박따박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고 생활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내가 평생 산 집이 이제 나를 먹여 살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김 어르신이 해주신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한 분, 부산에 사시는 82살 정일도 어르신은 평생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바빠서 용돈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고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 갈 일도 잦아졌죠.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셨던 정 어르신은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도 팔긴 싫고 그냥 세금만 나가는 것 같아 고민이셨다고 해요. 그러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으로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결국 가입을 결심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300만 원 가까이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병원비도 걱정 없고 가끔은 손주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계십니다. 내 집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게 진짜 효도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정 어르신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만 55살 이상일 것. 이건 국민연금 수령 시기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째,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셋째,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분을 일부 상환하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넷째,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실거주 요건이라고 해서 꼭 확인하는 부분이죠. 서울에 사시는 72살 유순자 어르신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자녀가 같이 거주 중이라 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을 받아보고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하고 실제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곧바로 신청하셨죠. 지금은 한 달에 250만 원을 받고 계시고 자녀와도 큰 부담 없이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흔히 하는 광고와는 달리 주택연금은 공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국가보증 제도예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은 많아지지만 너무 늦게 신청하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가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83세 살박영분 어르신은 70살 때만 해도 건강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참 아쉬워요. 건강검진에서 중증질환이 발견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70살 초반에 미리 가입한 충남 아산의 장병수 어르신은 그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드니 이 연금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하며 지금은 누구보다 주택연금의 효과를 실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미리 상담을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집 시세 등을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어요. 내 나이와 주택 가격만 입력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나는 아직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해서 고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주택연금은 집을 팔거나 자녀 명의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사망 후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을 수령한 금액과 집값 중 차액이 남아있으면 자녀가 집을 팔아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이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셨다고 가정해보죠. 그 후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그 집을 팔아서 2억 4천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갚고 남은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원한다면 그 금액을 직접 내고 집을 그대로 지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수수료나 정산 비용은 발생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거나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만난 68살 최영수 어르신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미국에 사는 딸이 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살아요 라고 제안해서 고민하셨대요. 결국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파셨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위약금을 내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미국에서의 생활 정착금으로 쓰셨대요. 끝으로 주택연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갑작스런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자존감까지 모두 포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인천 연수구의 80살 최경자 어르신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다가도 이 연금이 있으니 다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찻집도 가고 다시 살 맛이 납니다. 이렇게 웃으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저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고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단지
집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온 집으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제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81살 고순의 할머니는요. 15년 넘게 살던 단독주택을 두고 이제는 수입도 없고 자식들도 바쁘고 내가 뭘 더 바라겠냐 하며 늘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주택연금 설명회를 듣고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상담사 설명을 듣고는 어머, 이건 내 형편에 딱 맞는 제도네 하셨죠. 실제로 주택 감정 평가를 받고 서류 준비를 한 뒤 약 한 달 만에 매달 23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이젠 약값도 걱정 없고 택시 타는 것도 눈치 안 봐요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어찌나 든든해 보이시던지요. 경북 안동에 사는 78살 이대호 어르신은 자식에게 집 줄 테니 용돈이나 챙겨달라고 하려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식들 형편도 빠듯한데 내가 내 몫은 내가 챙기자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본인 명의의 소형 빌라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고 지금은 손주들 간식 사주고도 남을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대도시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집 가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물가도 서울보다 저렴하니 잘 따져보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자, 그럼 주택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88만 8114고요. 홈페이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처음 접속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이나 가까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후 가까운 지사나 지정된 기관에서 1차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지배 시가 등을 확인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감정평가와 함께 정식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주에서 2주 내에 처지연금이 지급되죠. 전체 과정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연금 받다가 집값 오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에 오르든 내리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르면 손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죠. 연금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연금액보다 집값이 더 높다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가족이 집을 완전히 잃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보증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데 쫓겨날 수도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생존 시 거주 보장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계신 동안은 어떤 이유로도 퇴거를 강요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이를 보증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죠. 이건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식들 반대하면 어떻게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보다는 안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걱정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속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지금 당장 건강하고 안락하게 사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확실히 감이 오시죠?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 일해오며 지켜온 집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노후를 위한 든든한 월급 통장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잖아요. 자식들과의 추억이 있고 반찬 냄새 밴 부엌, 새벽마다 깨던 창문 틈 바람, 낡았지만 익숙한 그 벽지. 모든 것이 인생 그 자체니까요. 그렇다고 이 집을 팔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그 집 덕분에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택연금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실제 어르신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서울 양천구의 81살 김종열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는 병원비도 빠듯했습니다. 자녀들도 먹고 살기 바빠 도와달라 말하기 어려웠고요. 집은 1억 원이 조금 넘는 빌라 한 채였는데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매달 140만 원 정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찝찝했어요. 근데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르신의 말처럼 이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살 이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살아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시청 복지과에서 알려준 주택연금 설명회를 듣고 상담을 받으셨고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어요. 이젠 혼자 살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에 아프면 병원도 마음 편히 가고 김장할 때도 사람 불러서 해요. 그 웃음에 담긴 평온함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자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팁 몇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가입 시 나이가 많으면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수령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건강이 괜찮을 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가입 전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지자체 복지부서에 문의하면 무료로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셋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가 많다 보니 자식들이 그거 하면 집 못 받는 거 아니냐며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도 가능하고 남은 금액 정산도 됩니다. 꼭 정확한 정보를 나눠서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최근에는 상속 구조, 수령액 계산 방식도 조정되고 있고 집값 상승기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 과거 정보만 믿지 마시고 최신 상담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제 결심이 좀 서셨나요? 망설이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 그 소중함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집은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야.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보가 곧 힘이고 지혜로운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켜온 삶의 가치, 그 집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따뜻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평온하고 든든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